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관찰력 키우기 방법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수동적인 보기가 아닌 적극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보기와 관찰의 차이를 인식할 때 행동의 패턴을 구분하고 그로부터 원리를 추출하고 사물의 특징을 찾아내고 나아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력 키우기 방법은 가장 먼저 명확한 관찰 목표를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과 풍부한 경험입니다. 관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합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더 많은 감각기관이 활용되도록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오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항상 관찰하고 반복해서 관찰합니다. 직접 관찰법. 감각기관을 통해 사건이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관찰은 감각기관의 제한을 받습니다. 직접 관찰력 향상법 1. 직접 관찰의 목표를 세운다. 2.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관찰한다. 3. 비교 관찰법을 배운다. 비교 관찰법. 2개 이상의 사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관찰법입니다. 비교 관찰법의 핵심은 관찰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사물의 핵심을 찾아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비교 관찰의 목적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검증 관찰법. 주동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관련 문제를 증명하려는 과정입니다. 검증 관찰법은 배운 지식을 확고하게 해줄 뿐 아니라 수외의 지식도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과서와 선생님도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심을 품고 사고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선생님을 무조건 믿지는 마십시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실천에 옮겨 증명해 보는 습관을 기릅니다. 특징 관찰법. 특징 없는 사물은 없습니다. 사물의 특징을 잡아낸다는 것은 그 사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관찰 대상 분류법 1. 사물. 외형, 색깔, 구조, 기능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2. 배경, 형태, 색깔, 소리, 계절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3. 인물, 외모, 행동, 표정, 성격, 성품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4. 사건, 발생 원인, 과정, 결과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특징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세심 관찰법. 세심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관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세심 관찰법을 이용하면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심 관찰은 반드시 세심한 부분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평소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객관 관찰법. 사물의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종종 현실에서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이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인식할 때는 누구나 자신만의 맹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각도 관찰법.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사물은 다양한 특징을 띠기 때문에 각도와 시각을 바꿔가며 관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각도 관찰은 문제를 생각하고 글을 쓸 때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똑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물의 두 측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분석 관찰법. 말과 행동의 관찰을 토대로 원리를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무엇이지? 질문에 이유가 뭐지? 분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질문에 왜 다른가? 분석하기입니다. 사물을 관찰만 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얻은 결과는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사과가 떨어진 것을 관찰한 뉴턴의 만류 인력과 욕조의 물이 넘치는 것을 본 아르키메데스의 무력 법칙입니다. 관찰할 때 그 본질과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의문 관찰법. 어떤 현상이나 단서에 의문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관찰과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분석 관찰법은 관찰 동시에 분석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의문 관찰법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긴 의문을 관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와트의 전기기관, 갈릴레이의 진자의 등시성 이론이 그렇습니다. 의문 관찰법은 관찰 대상 자체를 관찰해야 하고 또 그 대상의 변화와 규칙도 파악해야 합니다. 정량 관찰법. 정성 실험은 해당 성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이고, 정량 실험은 그 성분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정량 실험은 사물과 현상의 성질을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때문에 각 요소 사이의 수량적인 관계를 밝히고 그 실험에 필요한 수치를 확정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정량 실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측정과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측정 방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호기심 관찰법. 주변 사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심도 있게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희한한 현상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노력은 발명과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발명할 때의 주의점. 1. 호기심 어린 관찰이 필요합니다. 2.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3. 분석을 배워야 합니다. 오감 관찰법. 5가지 감각을 이용해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오감을 이용해 관찰한 사물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물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관찰 일기법. 관찰 과정에서 기록한 것을 종합하고 자신의 분석과 느낌을 적어 넣는 관찰법입니다. 언어로 묘사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묘사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메모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관찰 일기로 관찰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이얼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